여러분은 고려장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옛날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끔찍한 풍습인 줄만 알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내 아들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혼하겠다는 늙은 아비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그놈의 돈이 탐났던 걸까요? 멀쩡한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승리의 축배를 들던 아들 내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요. 자식에게 버림받은 날 역설적으로 내 인생 가장 화려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피눈물로 써내려간 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 여보, 지은이는 어딨어? 10년 만에 깨어난 식물인간, 남편, 똥오줌 받아낸 조강지쳐 뺨 때리고, 내연녀 찾다가 이것 보고 기절한 사연. 3650일. 강산이 한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내 집은 병원이었고, 내 친구는 링거 거치대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습관처럼 남편 성운에 굳어버린 팔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뒤집어주는 일. 성인 남자의 축 늘어진 몸뚱이를 50kg도 안 되는 내가 감당하는 건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내 손목은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니까, 내 아이들의 아빠니까.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개나리가 피었대요. 대답 없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나는 앵무새처럼 종알거렸습니다. 의사들은 가망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요양병원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남편이 못 일어나는 것만 같아서 10년을 하루같이 이 VIP 병실을 지켰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내가 가진 폐물은 물론이고 친정 유산까지 다 팔아치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살아준다면,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때였습니다. 수건으로 남편의 얼굴을 닦아주는데 남편의 오른쪽 검지 손가락이 움찔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너무 간절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나 알아보겠어? 여보, 나는 미친 사람처럼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여기요. 남편이 움직였어요.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눈을 까뒤집고 불빛을 비추고 무언가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병실 구석에 밀려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 10년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군요. 마침내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하는 그 검은 눈동자.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서히 빛을 찾더니 나를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고통이 씻겨 내려가는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성운 씨, 나야. 영숙이야. 알아보겠어? 나는 감격에 겨워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길, 고생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나는 그 한마디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반가움이나 고마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멸이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벌레라도 본 듯한 혐오스러운 눈빛. 남편은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내려 했습니다. 아직 근육이 다 풀리지 않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기어이 마스크를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그 손이 내 뺨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내 고개가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뺨이 얼얼했습니다. 아픔보다 충격이 더 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0년 만에 깨어난 남편이 나를 때렸어? 재수없게. 내가 왜 여기 있어? 남편의 첫마디는 감사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로 쥐어짜듯 내뱉은 말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꺼져.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지은이는 어딨어? 지은이?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은이라니. 그게 누구지? 내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밀쳐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지은이 데려와. 내 지은이 어디 갔어? 너 같은 아줌마 말고 지은이 데려오라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입니다. 똥 기저귀를 갈아주며 밤을 지새운 세월이 10년입니다. 그런데 깨어나자마자 찾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낯선 여자의 이름이라니. 내 억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지난 10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모두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가망 없다잖아.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호흡기 떼자. 시어머니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서름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을 살리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 힘으로 살려낼게요. 그날부터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나는 김영숙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였습니다. 병원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인실 VIP 병실을 고집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의 상태가 위중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기 위해 나는 낮에는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쪽잠을 자며 병원으로 달려와 남편의 몸을 닦이고 굳어가는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내 손은 주부습진으로 짓물러 터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비틀어졌습니다. 시장통에서 1,000원짜리 콩나물 값을 깎으려다 상인에게 욕을 먹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면 다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오늘 갈치조림 해왔어. 냄새라도 맡아봐.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의식 없는 남편 앞에서 혼자 떠들며 밥을 먹을 때면 목이 메어 밥알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남편을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버텼습니다.
내 젊음, 내 건강, 내 자존심을 다 갈아 넣어 남편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 그 낯선 여자의 이름 하나가 내 10년의 피땀을 오물 구덩이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내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때 남편은 꿈속에서 다른 여자를 찾고 있었던 것일까? 배신감에 치가 떨려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 어디야? 강릉 가는 길이었잖아. 차는 어떻게 됐어? 지은이는 무사해. 의료진이 달려와 남편에게 진정제를 투여했습니다. 남편이 잠들자 담당 의사가 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놀라셨죠? 환자분의 기억이 사고 직전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혼란일 수 있으니 너무 상심 마세요. 하지만 나는 의사의 위로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릉? 10년 전 사고 당일 남편은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며칠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짐까지 챙겨주며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이라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10년 전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당시 경찰서에서 받았던 사고 조사 기록이 집에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박아두었던 먼지 쌓인 서류 봉투.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자세히 보지도 못했던 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고 일시 2015년 4월 5일 사고 장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도로. 동승자 김지은 28세여 경상.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승자 김지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자마자 찾던 그 지은이가 사고 당시 옆자리에 타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나는 부들부들 떨며 당시 형사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차에서 여성용품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때는 그저 거래처 직원이거나 비서일 거라고 애써 무시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아니, 믿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부산 출장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어린 내연녀와 강릉으로 밀월 여행을 떠나던 길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그 봄날 나는 집에서 공국을 끓이고 있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며 바다를 보러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에 탔던 여자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멀쩡히 걸어 나갔고 운전대를 잡았던 남편만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지은이라는 여자는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 10년 동안 코빼기 한 번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깨어나자마자 나를 때리고 그 여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하, 하,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불륜남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현모양처 노릇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호구 등신이 또 있을까? 내 10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병실안은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장하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시어머니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비비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병실에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너는 애가 깨어났는데 어디를 쏘다니는 거냐? 남편 간호 안 하고 밖으로 나돌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핑계 대지 마라. 내가 10년 동안 정성이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이제야 깬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내 기도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했던 게지. 기가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병원비 한 푼 보태지 않고 가끔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가 식당 일로 손이 부르터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아들이 깨어나니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나를 타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 했는데? 시끄럽다. 꼴 보기 싫으니 나가 있어. 우리 아들 깨면 너 같은 거 보면 놀란다. 썩 나가. 시어머니는 나를 병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는 문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지은이니? 그래, 내 아들 깨어났다. 기적이지 기적이야. 그래, 얼른 와라. 내 아들이 너만 찾는다. 며느리,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너는 예쁘게 하고 오기만 해.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불륜을, 그 김지은이라는 여자의 존재를, 아니 어쩌면 10년 전부터 그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나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나만 몰랐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이 더러운 연극 속에서 10년을 허우적거렸습니다. 배신감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살이가 되어 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지은이 오라고 해. 다 같이 모여서 지옥불 파티를 한번 벌여보자. 나는 눈물을 닦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는 착한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또각또각. 병원 복도가 런웨이라도 되는 양 거침없는 발걸음이었다. 오빠, 성훈 오빠. 화려한 원피스에 명품 가방을 든 여자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김지은이었다. 10년 전 사고 기록지에서 봤던 그 이름. 서류상으로는 28세였으니 이제 38세가 되었을 텐데 여전히 20대처럼 팽팽하고 화려했다. 나는 병간호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흰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저 여자는 세월도 피해간 듯했다. 지은아, 내 사랑 지은아. 남편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링거줄이 꼬여 비틀거렸다. 지은은 그런 남편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다. 오빠 살아났구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오빠 죽는 줄 알고. 내가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 거짓말이었다. 역겨운 연기였다. 지난 10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년이 남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서 눈물을 짜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미리 연락을 해둔 게 분명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왔냐. 우리 아들이 너만 찾더라.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나는 투명 인간 취급하고 내연녀의 손을 잡으며 반겼다.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인가 싶었다. 내 눈앞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내연녀가 이산 가족 상봉이라도 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역겨운 삼각편대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보, 저 여자 좀 내보내. 재수 없어. 남편이 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를 손가락질했다. 나막 깨어나서 기분 좋은데 저 우중충한 아줌마 보니까 밥맛 떨어진다. 지은아, 너는 어쩜 10년 전이랑 똑같이 예쁘니?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인다. 오빠도 참, 나 부끄러워. 근데 언니가 아직도 여기 있었어? 난 당연히 이혼하고 나간 줄 알았지. 내 연녀가 나를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흘렸다. 언니? 누가 내 언니야? 이 더러운 상간녀가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자 시어머니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서 행패야. 남편 깨어난 경사스러운 날에 초를 쳐도 유분수지.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10년을 어떻게 버텼는데. 똥 기저귀 갈아내고 욕창 치료해가며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전현한테 자리를 내주라고요. 시끄럽다. 내가 좋아서 한 거잖아.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냐. 우리 성훈이가 싫다잖아. 싫다는 사람 눈앞에 알짱거리는 것도 폭력이다, 폭력. 당장 나가. 시어머니와 남편은 합세해서 나를 몰아세웠다. 지은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무서운 척 떨고 있었지만 그 입꼬리는 교활하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이 병실 안에 내 편은 없었다. 아니, 애초에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모멸감을 느끼며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며칠 뒤 남편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기력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이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먹으며 희희낙낙하던 남편이 나를 불렀다. 나는 병실 구석에 죄인처럼 서 있었다. 야, 김영숙. 남편은 나를 아내라고 부르지도 않았다. 이혼해. 예상했지만 직접 들으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10년 만에 깨어나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이야? 그래. 나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살았어. 내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40대를 통째로 날렸다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남편은 침대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남은 인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너랑 살면 그 10년이 더 끔찍하게 기억될 것 같아. 너만 보면 병원 냄새나고 약 냄새나서 구역질이 난다고. 내가 당신 살리려고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알아? 당신 똥오줌 받아내면서. 그만해. 지겨워 죽겠네 진짜. 누가 해달랬어? 그냥 죽게 놔두지 왜 살려서 이 난리야. 생색 좀 그만 내. 남편은 귀를 막으며 소리쳤다. 어차피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선 봐서 조건 맞춰 한 결혼이지.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너도 지긋지긋한 간병 그만하고 새 인생 살아.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그래, 좋다. 이혼해 줄게. 대신 위자료랑 재산 분할 제대로 해줘. 내 10년 간병비랑 내 청춘 보상해줘. 위자료? 재산 분할?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야, 이 도둑년아. 내가 누워있는 동안 내가 내 돈 펑펑 쓰고 다닌 거 다 알아. 회사 돈도 내가 주물렀을 거 아니야. 빈털터리가 된 건 나지 내가 아니라고. 오히려 내가 너한테 횡령죄를 물어야 할 판인데 좋게 좋게 합의 이혼으로 끝내자고 하는 거야.
뭐라고? 횡령?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병원비 대느라 내 피 같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횡령이라니. 빈손으로 나가. 내 집, 내 회사, 내 차 다 내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몸만 나가라고. 알겠어? 안 그러면 소송 걸어서 널 감옥에 쳐넣을 테니까. 남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10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죽었다. 저건 괴물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짓밟는다면 나도 더 이상 자비는 없다. 퇴원 수속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남편은 휠체어에 타고 지은이 뒤에서 밀었다. 시어머니는 짐을 챙겨 들고 앞장섰다. 그들은 나를 그림자 취급하며 병원 로비를 빠져나갔다. 병원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 저기 10년 동안 간병하던 그 사모님 아니야? 남편 깨어났는데. 분위기가 왜 저래? 저 젊은 여자는 누구야? 세상에 불륜녀래. 와, 진짜 너무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내 등에 꽂혔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 내가 죄 지은 게 아니니까. 나는 똑바로 고개를 들고 그들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문을 가로막았다. 너는 들어올 필요 없다. 네, 제 짐이 안에 다 있는데요. 짐? 내 짐이랄 게 뭐가 있냐? 다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것들인데. 그래도 정이 있어서 내가 챙겨왔다. 시어머니는 대문 밖으로 커다란 이민 가방 하나를 툭 던졌다. 지퍼가 열리며 내 낡은 옷가지 몇 개와 세면도구가 쏟아져 나왔다. 쓰레기 취급이었다.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알았어?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나를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잘 가라, 영수가. 그동안 수고했다. 나중에 밥이나 한 끼 사줄게. 거지꼴 되면 연락해. 지은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깔깔거렸다. 오빠 너무 짓궂다. 언니 안녕히 가세요. 좋은 남자 만나세요. 물론 힘들겠지만. 쾅! 대문이 닫혔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하호. 악마들의 웃음소리였다. 나는 길바닥에 쏟아진 내 짐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10년. 내 30대와 40대를 통째로 바친 대가가 고작 이 낡은 가방 하나였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눈물샘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를 주섬주섬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대문을 향해 침을 뱉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대신 너희들이 뱉은 그 말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당한 고통의 100배, 1000배로 돌려줄게. 나는 가방을 둘러매고 돌아섰다. 찬 바람이 불어와 내 텅 빈 가슴을 훑고 지나갔다. 하지만 내 눈은 이글거리고 있었다. 복수? 오직 그 두 글자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지은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내의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았다. 10년 만에 외출, 10년 만에 만찬이었다. 남편은 최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을 주문했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날랐다. 지은아, 많이 먹어. 그동안 오빠 기다리느라 고생했지?
이제부터 오빠가 호강시켜줄게. 오빠 최고. 나 사실 백화점에서 봐둔 가방 있는데 사줄 거지? 당연하지. 내일 당장 가서 싹쓸이하자. 우리 회사 법인 카드로 긁으면 돼. 내가 없는 동안 그 아줌마가 회사는 굴러가게 놔뒀겠지 뭐. 남편은 자신이 잠든 사이 내가 회사를 잘 경영해서 자산을 불려놨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10년 전 부도 직전이었던 회사가 지금은 건실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얼핏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성과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어머니도 드세요. 이거 한 병에 100만 원짜리 와인이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 덕분에 내가 이런 호사를 다 누리네. 며느리 잘못 들여서 내 팔자가 꼬이나 했는데 이제야 폈다. 그 곰 같은 년 내보내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야. 시어머니는 와인을 벌컥벌컥 마시며 즐거워했다.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래를 설계했다. 오빠, 우리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가자. 10년 전에 못 갔던 거 다 보상받아야지. 그래. 강남의 아파트도 새로 하나 장만하자. 지금 사는 집은 재수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그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낄낄거렸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10년 전의 기억 속에 머물며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그들의 파티가 파멸을 앞둔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남편은 들뜬 마음으로 회사로 향했다. 지은과 시어머니도 동행했다. 회장님의 귀환을 알리고 금고 속에 쌓여있을 돈다발을 확인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존경이나 환영이 아니었다. 경계와 의심이었다.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장실로 직행했다. 사장실 문을 열자 익숙한 풍경이 보였다. 하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었다. 김비서 어딨어? 남편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뭐야, 다들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몰라. 남편은 씩씩거리며 사장실 한쪽에 있는 대형 금고로 다가갔다. 10년 전 자신이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삑삑삑. 덜컥 문이 열렸다. 남편의 얼굴에 기대감이 차올랐다. 현금, 다발, 땅 문서, 주식 증서. 그가 상상했던 보물들이 쏟아져 나올 차례였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텅 비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다. 이게 뭐야? 내 돈 다 어디 갔어? 남편은 금고 안을 손으로 휘저었지만 잡히는 건 공기뿐이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도둑 든 거 아니야? 지은이 옆에서 호들갑을 떨었다. 시어머니도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다. 설마 그년이, 영숙이 그년이 다 훔쳐서 달아난 거 아니냐? 남편은 급하게 책상 서랍을 뒤져 뽑인 카드와 통장을 찾았다. 카드는 있었지만 가위로 잘려 있었고 통장은 해지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 내 돈, 내 회사. 남편의 절규가 사장실을 울렸다.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나였다. 그리고 내 뒤에는 건장한 변호사들이 서 있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내가 차갑게 묻자 남편은 눈을 부라리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다.
야, 이 도둑년아. 내 돈 내놔. 내 회사 내놓으라고. 변호사들이 남편을 제지했다. 나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회사? 내 돈? 착각하지 마. 10년 전 내가 사고 쳤을 때 이 회사는 이미 부도 처리됐어. 빚더미에 앉은 껍데기뿐이었다고. 지금 이 회사, 이 건물, 그리고 금고에 들어있던 돈. 전부 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해서 다시 일으켜 세운 거야. 법적으로도 명의적으로도 이 회사의 주인은 나 김영숙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편은 멍하니 입을 벌렸다. 10년의 공백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철저한 도태와 파산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마주하고 있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무슨 수로 회사를 살려? 너는 그냥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던 아줌마였잖아. 남편은 현실을 부정하며 악을 썼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당신이 식물인간이 된 직후 어머님이 직접 서명하신 위임장이야. 회사의 모든 경영권과 재산 처분권을 나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지. 그리고 이건 내가 지난 10년 동안 회사를 살리기 위해 투자한 내 개인 자금 내역이고, 나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다. 당신이 싸질러 놓은 빚 갚느라 내 친정 유산까지 다 털어 넣었어.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으려고 내 심장까지 팔 뻔했다고 알아? 뭐라고? 남편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손을 떨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 법인 명의는 이미 5년 전에 내 앞으로 변경됐어. 채권단들이 당신 이름으로는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지. 어머님도 동의하셨고. 시어머니? 엄마가? 남편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시어머니를 쳐다봤다.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아들아, 그땐 어쩔 수 없었다.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며느리가 살려보겠다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내가 깨어날 줄 몰랐잖아. 엄마,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 회사를 저 여자한테 넘겨. 시끄러워. 내가 사고 쳐서 다 말아먹은 거 수습하느라 그랬다. 내가 바람 피우다 사고 낸 거. 동네방네 소문날까봐 내가 얼마나 쉬쉬하면서 살았는데. 모자간의 추악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그 꼴을 지켜보았다. 이제 상황 파악이 좀 되나? 이 회사는 내 거야. 내 피와 땀으로 다시 세운 내 성이라고. 당신 집은 10년 전에 빚 갚느라 다 소각됐어. 당신은 지금 빈털털이야. 아니, 병원비 때문에 빚만 남았지. 나는 남편에게 청구서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건 지난 10년 동안 들어간 당신 병원비랑 간병비 청구서야. 이혼 위자료는 없다고 했지? 나도 줄 생각 없어. 대신 이 돈은 갖고 나가. 안 그러면 당신 횡령 혐의로 고소할 거야. 법인 카드 마음대로 쓴 거 횡령인 거 알지? 남편은 청구서에 적힌 액수를 보고 입을 떡 벌렸다. 5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갚아? 그건 내 사정이고. 당장 내 회사에서 나가. 그리고 내 집에서도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나는 보안 요원들을 불렀다. 남편과 지은 시어머니는 개 끌려가듯 회사 밖으로 쫓겨났다. 직원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내 자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회사에서 쫓겨난 세 사람은 길바닥에 나앉았다. 남편은 망연자실하여 아스팔트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 이게 다 뭐야? 오빠 빈털털이야? 정말 아무것도 없어? 지은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지은아 미안해. 잠시 착오가 있었나 봐. 내가 변호사 써서 다시 찾을게. 내 거잖아. 내가 세운 회사잖아. 변호사?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변호사를 써. 아 짜증나. 내가 미쳤지. 죽다 살아난 송장이랑 뭘 해보겠다고. 지은은 남편의 손을 뿌리쳤다. 야 김지은, 너 말 다 했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10년 전에도 같이 도망가려던 사이잖아. 사랑? 웃기고 있네. 돈 있으니까 만난 거지. 늙고 병든 아저씨를 누가 좋아해? 10년 동안 똥오줌 받아준 조강지처도 찾으면서 나한테 의리 지킬 줄 알았어? 꿈깨. 지은은 남편의 손목에 차고 있던 명품 시계를 낚아챘다. 10년 전 사고 당시에도 차고 있었던 유일하게 남은 남편의 재산이었다. 이거라도 챙겨야지. 위자료라고 생각할게. 잘 있어 아저씨. 지은아, 안 돼. 그거 내 시계야. 남편이 지은의 다리를 잡고 늘어졌지만 지은은 하이힐 굽으로 남편의 손을 짓밟았다. 아,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 지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 지은아, 가지마. 나 버리지 마. 남편은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는 돈이 사라지자마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그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선택한 사랑의 대가였다. 지은이 떠나고 남은 건 늙은 노모와 병든 아들뿐이었다. 갈 곳이 없어진 시어머니는 염치불고하고 나를 찾아왔다. 내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 앞이었다. 애미야, 영수가. 시어머니는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우리 성훈이가 잠시 미쳐서 그런 거니 내가 한 번만 용서해 다오. 갈 데가 없어서 그래. 나는 인터폰 화면으로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10년 동안 나를 부려먹고 구박하던 그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노인네만 서 있었다. 마음이 약해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다. 지금 받아주면 또다시 지옥이 시작될 뿐이다. 어머니 돌아가세요. 저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아이고 애미야.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우리 아들 저러다 죽는다. 내가 10년 동안 살려놨는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죽든 말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선택한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자 찾아서 갔으면 그 여자한테 책임지라고 하세요. 나는 매몰차게 인터폰을 끊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문 밖에서 통곡하다가 경비원에게 끌려나갔다. 가슴 한구석이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울 변두리에 냄새나는 월세방을 겨우 구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쪽방이었다. 남편은 충격과 스트레스 그리고 무리한 활동으로 인해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
10년 만에 깨어난 몸이 정상일 리 없었다. 재활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니 몸이 버틸 리 만무했다. 결국 남편은 다시 쓰러졌다. 허리야. 다리가 안 움직여. 남편은 좁은 방바닥에 누워 신음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방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닦아줄 사람도 욕창을 방지해줄 사람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늙고 병들어 아들을 수발들 힘이 없었다. 애미야. 남편은 헛소리처럼 내 이름을 불렀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물 좀 줘. 하지만 대답 없는 천장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파리들이 윙윙거리며 그의 썩어가는 살점 위에 앉았다. 10년 전 VIP 병실에서 내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던 그 남자는 이제 우물. 범벅이 된 채 고독사할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은 그가 자초한 지옥이었다. 1년 후 나는 확장이 전한 회사 대표실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다. 똑똑.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여성 CEO 주제입니다. 그래, 알겠어. 준비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거울 속에 비친 나는 10년 전 병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초라한 아줌마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성공한 사업가 김영숙이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10년.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억울하고 분해서 잠 못 이룬 밤도 많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강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웠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남편 소식은 들었다. 요양병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치매에 걸려 요양원에 갔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슬프지는 않았다. 그들은 내 인생에서 이미 지워진 사람들이니까.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향해 미소 지었다. 수고했어, 영수가. 내 10년은 헛되지 않았어. 너는 살아남았고 이겼어.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햇살이 내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내 앞길에는 이제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당당하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